개념 플러스 유형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부터인데 해설을 한번 보고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형광펜 칠하고 한 거 있거든요. 설명 보면은 유리수라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면 이거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유리수일 때 한근이 2-루트이면 나머지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2라는 켤레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합이 마이너스 a죠. 그리고 곱이 b죠. 왜냐면 여기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데 합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곱을 해보니까 2가 나와요. 그래서 a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근이 1-2i면요. 나머지 한근은 1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둘의 합이 얼마냐면 2입니다. 둘의 곱이 얼마냐면 얼마죠? 이거 곱하면 1 플러스 4인가요? 그래서 5죠. 5.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5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근이 뭐래요? 3 플러스 2루트이니까 나머지 한근은 뭐예요? 한근이 3 플러스 2루트이니까 나머지 한근은 3 마이너스 2루트입니다. 둘의 합이 얼마죠? 6이죠. 6.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둘의 곱을 해볼게요. 곱은요. 얘의 제곱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합차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1입니다. 1. 그게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얘도 한근이 3 플러스 i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근은 3 마이너스 i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합이 얼마예요? 둘이 합치면 6이죠. 근데 그게 여기에 부호 반대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곱 한번 해볼게요. 곱은 얘 제곱하면 9고 얘 제곱하면 1인데 둘이 더하기로 바뀝니다. 합차에서 많이 했었죠. 여기 10인데 얘가 b랑 같죠. b는 10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보면은 한근이 q-3이래요. 근데 여기서 q가 유리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q라고 하면 나머지 한근 q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둘의 합이 얼마예요? 합이 2q입니다. 2q. 2q가 마이너스 p랑 같겠죠. 자, 그 다음 곱을 해볼까요? 곱. 곱은 어떻게 되냐면요. q제곱 마이너스 3이죠. 걔가 1이랑 같습니다. 그럼 q제곱은 4가 되겠죠. q값은 뿔마입니다. 뿔마 2. 맞아요? 뿔마 2. q값이 뿔마 2니까 q가 네. 값을 다 구해야 되겠죠. 아, 여기 밑에 여기 써 있나 봐요. q가 양수래요. q가 양수. q가 양수니까 q는 값은 2가 맞죠? 그럼 q 값에다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p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됐죠? 넘어가서 자, 얘를 풀어달래요. 자, 근을 줬습니다. 근데 근을 이렇게 줘버리니까 잘 못 찾겠죠. 켤레를.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는 뭐죠? 1 마이너스 루트 2i를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각각 곱합니다. 그럼 분 뭐가 되냐면 3이 되죠. 3.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바뀌냐면 1 플러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리화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i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루트 2i겠죠. 그럼 둘의 합을 알 수 있겠네요. 합은요? 2입니다. 근데 걔가 마이너스 a랑 같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곱을 해볼게요. 얘네들 곱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3이 됩니다. 3. 맞죠? 근데 걔가 b죠. 네.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b 자리에는 3을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얘를 풀으라고만 했죠. 얘를 풀면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2분의 1 뿔마 루트 7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겠네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얘는 1번은 맞죠? 자, 얘 볼게요. 2번. 2번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겠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의 제곱이고요. 4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9 플러스 8 해서 17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건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형태겠죠. 맞습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시다. 여기 27,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3. 27 플러스 9, 28 해서 45인가요? 45? 45? 네, 맞네요, 이것도. 자, 5번 같은 경우 한번 가볼까요? 통분을 합니다. 알파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입니다. 자,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여기 9, 여기는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죠. 마이너스 2분의 13으로 바꿔주세요. 자,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거 아까 예제에서도 저번 시간에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씩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입니다. 얘가 이 값이 1이죠. 1. 이 값도 1입니다. 여기에 그 값이 있어요. 여기가 1이죠. 여기도 1이죠. 따라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2, 베타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2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식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용해 봅시다.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우리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쓰고 여기 계산합시다. 안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인가요?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거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계산하면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보통 풉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2일 때.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볼까요? 합.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4죠. 그게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와 같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네요. 네, 곱 볼까요? 곱. 얘들이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2. 그게 B랑 같겠죠. 자,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여기 갑시다. 두 근의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B 구하면 되죠.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A 값 먼저 해야 되는군요. A 값이 마이너스 4, B 값이 마이너스 12니까 정답은 3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일 때 A, B의 제곱해서 더해라.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얘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죠. 얘가 2A 플러스 1입니다. 맞죠?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2입니다. 2.
두근의 곱이.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얘네들을.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B. 여기는 A가 되고요. 1이 되고 2가 됩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이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여기 자리에 이거 마이너스 A 갖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A 맞죠? 네네.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이게 2A 플러스 1이다. 얘를 풀면은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B 값은 얼마다? 2다. 그러면 둘이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맞죠? 네,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구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4a 마이너스 2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봐야겠죠. 우리는 잘 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얘가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썼고요. 여기 원래 있던 애예요.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 이거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니까 4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9다 라는 식이 되죠. 따라서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이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마2 뿌리 1이다.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아, 합이군요. 그럼 얘 부호 반대니까 어차피 여기 합 다 구하면 1이죠. 1. 3번이 정답이죠. 저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뭐 3하고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근이라고 놓는 거죠. 자, 그럼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입니다. 근데 그 0이 저기에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건 또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k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1하고 3입니다. 맞죠? 곱도 해보려면 해봐도 돼요. 해볼게요. 자, 여기들의 곱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얘네들이 곱하면. 근데 그 값이 얘의 부호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근데 그럼 알파 제곱은 뭐예요? k 마이너스 2죠. 여기서 이제 1하고 4가 갈릴 것 같아요. 여기다 1을 넣으면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고 4를 넣으면요. 2가 나와요.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입니다. 여기서의 합이니까 얘 부호 반대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얘 한 실근이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그럼 알파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 그럼 한 실근이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 알파 제곱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k 제곱 마이너스 4k이고요. 둘이 곱하는 알파 세제곱은 27입니다. 오!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죠. 알파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3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9가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되죠. 즉 k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12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 k 값이니까 6이 정답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푸는데 태윤이는 c를 잘못 보고 풀고 마이너스 165를 얻었고요. 혜영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3 마이너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을 얻었다.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c를 잘못 봤죠. 여기를 잘못 봤어요. b는 제대로 본 거죠. 그러면 얘랑 관련된 게 뭐죠? 합이죠, 합. 합은 제대로 돼 있어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얘가 뭐냐면 이거 얻었죠. 이게 합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5죠.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b는 뭐 마이너스 5a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자, 혜영이는 b를 잘못 봤으니까 c는 제대로 본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잘못 봤으니까. 즉 곱은 제대로 본 거예요. 곱은 a분의 c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곱해 볼게요. 한번. 얘네들이 곱하면 합차니까 뭐 9 빼기 3이니까 6이네요. 6. 따라서 c는 6a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다시 다 대입을 해봅시다. 다시 다 대입을 한다는 게 뭐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a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a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거든요. 여기 마3마이죠. S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2 또는 3.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크는 2와 3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x는 0의 근을 뭐라고 놓자는 거예요? 알파 베타죠. 그래서 여기 정보들을 두 개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요. f2x 플러스 3은 0이다. 얘의 근을 뭐라고 보자는 거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근이라는 건 x 자리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프라임 플러스 3이 알파라는 거고 이 베타 플러스 3이 베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두 근의 곱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알파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얘도 베타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거고요. 얘는 베타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겁니다. 둘을 곱하래죠. 즉, 이 알파 마이너스 3과 이 베타 마이너스 3을 나누래요. 아니, 곱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얘네 분자끼리 곱해봐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6,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9 플러스 9. 그럼 4분의 24가 나오고요. 이 값은 6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거 계속 똑같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을 곱으로 두 근으로 하니까 합을 먼저 조사해 볼게요. 합. 그러면 합을 좀 간략하게 빨리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다 합치면은. 그럼 얘를 잘 봐야죠. 얘는 냅두고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요. 그래서 여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38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38 들어가고요.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 6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이니까 32가 되네요. 32. 아, 합이 32니까 이 중에 정답이에요. 부호 반대니까. 자, 곱도 갑시다. 곱. 곱이 좀 복잡하겠네요. 곱은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 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 그다음에 뭐 또 안 곱했죠? 이렇게? 네. 아, 다시 왜 이렇게 헷갈리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하고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게 이거. 곱을 다 하면 이렇게 돼요. 4개로 나오는데.
여기는 알죠? 뭐야? 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여기도 알죠? 6이죠? 여기도 알아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6이 되네요, 곱이. 맞죠? 곱이 6이 됩니다. 그래서 곱이 6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곱자리가 6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씁니다. x는 a분의 1로 쓸게요. a분의 절반의 부호 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 여기가 뿔마 2i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근으로 항상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근을 알죠, 우리가. x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되고, 여기도 x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자,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2i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 플러스 2i입니다. 맞죠? 이런 거 찾으라는 거죠, 이런 거. (1 마이너스 2i) 있는 게 어딘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2번? 네, 2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뭐가 잘못했죠? 플러스 1로 다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 부호 반대니까 여기 1이에요, 1. 아이고. 여기 1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4번이 맞죠, 4번. 부호 반대잖아요, 근의 공식이. 네, 잘못 썼죠. 12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근이 얘일 때 나머지 A, B 값을 다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켤레 개념 기억나요? 켤레 개념? 얘를 먼저 실수화를 해버립니다. 그럼 1-i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이쪽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3, 마이너스 3i 플러스 i. 얘네 둘이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4-2i가 돼요. 2-i가 돼요. 자, 한 근이 이거니까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합을 해볼게요. 합을 하니까 4가 되고요. 합은 4고 곱은 얼마예요? 이 곱하면 5죠, 5. 왜냐면 여기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1인데 더하기로 바뀌죠. 따라서 합자리가 A고요. 곱자리가 B니까 둘이 곱하면 22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실수 mn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래요. 그때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A일 때 AB 값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한 근이 이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럼 합을 해볼게요. 합은 마이너스 2죠. 근데 걔가 마이너스 m과 같으니까 m 값은 2입니다. 자, 곱을 해볼게요. 곱은 제곱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5가 됩니다. n 값이 5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하고 5분의 1이 근으로 하는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얼마예요? 10분의 여기는 5가 들어가고 2가 되니까 7. 곱은 얼마죠? 10분의 1이죠. 맞죠? 그래서 A 값은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B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7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7하고 10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0분의 6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 두 근을 알파, 베타 넣었을 때 3이 된대요.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뭐가 재밌냐? 이게 나머지 정리랑 비슷한 느낌인데 fx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볼게요. 우선은 이거 먼저 적어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튼 최고창의 개수를 x라고 놓고 k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식을 짰을 때 여기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맞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머지 정리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봐요. 알파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죠. 그리고 베타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쓴 거예요. 됩니까? 하지만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F1 값을 알죠. 그럼 1 넣으면은 여기 더하기 3까지 한 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K 얘가 1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3을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여기 안에 수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기 써 있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5니까 K 값이 1입니다. K 값이. 자, 그럼 여기에 1이니까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K 값이 1인 거 구했으니까 저기 fx를 다시 써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잖아요. 얘를 전개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입니다.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어요?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2 집어넣으면 2x 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x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두 분을 알파 베타 얘 두 분을 알파와 감마라 하자. 상수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2a-b 값을 구해라. 그럼 내가 아는 정보들을 잠깐만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감마라고 하거든요. 감마는 마이너스 a다. 맞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알파 곱하기 감마는 b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맞죠? 자, 지금 이런 식도 하나를 줬어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타랑 감마 플러스 4랑 같다. 뭐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관계식을 또 보면은 여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도 알죠? 그러니까 조건은 얘랑 얘를 압니다. 자, 문자를 줄여나가는 걸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현명하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베타를 감마 플러스 4라고 놓을까요? 자, 베타 자리에다가 여기 있죠. 이 조건하고 얘를 연결시켜 볼게요. 베타 자리에 뭘 넣어요? 감마 플러스 4를 넣어볼게요. 감마 플러스 4. 감마 없어지니까 2알파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4라는 거 알죠? 알파는 얼마예요? 2라는 거 알게 됐어요. 알파가 이면 이제 술술 풀립니다. 여기다가 알파에다 2를 넣으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감마도 나와요. 여기 감마 자리 있죠.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감마 플러스 4니까 감마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다 구했죠. 이제 AB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죠? 알파랑 베타 아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넣으면은 2분의 3입니다. 그렇죠? 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 넘어오니까 2분의 8에서 하니까 2분의 5가 돼요. A 값은. 그리고 B가 들어간 쪽이 이쪽이죠. 여기다 넣을게요. 알파 자리에 2 넣고요. 감마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9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가 B예요. 맞죠? 네, 그래서 다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2 곱하기 2분의 5.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5 플러스 9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죠.
저는 1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래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 뭐 이런 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요. 2가 되죠. 왜냐면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절대값의 값도 4. 이거는 모순이죠. 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야 원래 근의 합은 2예요. 근데 둘의 부호가 같으면요. 봐봐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이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양수이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예요. 똑같이. 다시 그냥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뭐 근이 예를 들어 2, 3이에요. 그럼 2 더하기 3이 5죠. 근데 절대값을 씌운 거의 합도 얼마예요? 5죠. 둘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값도 4가 얘는 4가 나오면서 얘는 2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둘 다 양수면은. 그러면 둘 다 양수가 아닌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맞죠. 근데 알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4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양수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왜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연립을 하면은 2알파는 6이니까 알파 값은 3이죠. 알파 값은 3이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곱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k를 물어본 거죠. 2분의 k. k 값 물어봤으니까 곱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찍은대요. 오케이. P를 지나고 정사각형의 각 편에 평행한 두 직선이 정사각형의 네 변과 만나는 점을 EFGH라고 하자. EFGH. 오케이. PFCG.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선분 AE와 AH의 길이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AE가 뭐죠? 여기? 얘를 알파라고 잠깐 놓을까요? AH는 어디예요? 여기? 베타? 자, 그럼 여기는 나오네요. 10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10 알파가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전체 길이가 10이거든요. 왜 여기 줬어요? 자, 그럼 둘레 줬잖아요. 얘네 둘에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죠. 그럼 10 알파 더하기 10 베타. 두 분의 합이 이렇게 28. 무슨 말이냐면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 즉 20 알파 베타. 얘가 28이거든요. 잘못. 쭉 큰일 날 뻔했네. 우선 나눌게요. 이렇게 14로. 그럼 20 알파 플러스 베타가 13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요. 6. 이렇게 하나 건져 놓고 그 다음에 넓이 쪽으로 하나 건집시다. 넓이가 46인 거 알죠? 그럼 뭐야? 10 알파랑 10 베타 값이 곱한 게 46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0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 얘가 46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6이라는 거 알아요. 맞죠? 여기 계산하면은 94입니다. 94. 알파 베타는요. 46 빼기 94죠. 그러면 얼마죠? 8. 94 빼기 46. 8. 48.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48입니다.
응?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10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6 94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면 46이 나오는데 여기 10 미안합니다. 여기 전개를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6.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40이거든요. 그럼 알파 베타는요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6입니다. 따라서 합도 6, 곱도 6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